우리는 왜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는가? 참아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아프면 참아라. 화나면 참아라. 슬프면 참아라. 억울해도 참아라. 참는 것이 강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버텨라.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 계속 들었던 말입니다. 힘들어도 버텨라. 지쳐도 버텨라. 무너져도 버텨라. 버티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배웠습니다. 버티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른이라 배웠던 시대입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화내면 못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꾹꾹 눌렀습니다. 삼켰습니다. 배우자가 무신경한 말을 해도 참았습니다.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참았습니다.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참았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사는 것이 정말 강함이었을까? 60평생, 70평생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참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을까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서운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참기만 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100년도 더 전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평생 들어온 말과 정반대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니체의 말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니체의 시선으로 강함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참는 것이 정말 강함인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노년에 필요한 진짜 강함은 무엇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니체는 강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강함은 우리가 배운 강함과 달랐습니다. 니체는 왜 참는 사람을 강하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니체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참는 사람은 감정을 없앤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른 거라는 것을. 화가 나는데 참으면 화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슬픈데 참으면 슬픔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가슴 속에 쌓입니다. 억울한데 참으면 억울함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계속 맴돕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한이란 억눌린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 다들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 그리고 어느 순간 터집니다. 사소한 일에 크게 화를 냅니다. 별것 아닌 말에 깊이 상처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쌓인 감정이 넘쳐난 겁니다. 니체가 본 참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평온해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약한 강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약한 겁니다. 겉만 강하고 속은 무너진 겁니다. 진짜 강함은 다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배우자에게 참았던 말이 있습니다. 무신경한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부가 그럴 수도 있지. 집안일을 혼자 할 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외로울 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귀찮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참으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하지 못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연락을 안 할 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쁘겠지.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모가 뭘 따지나. 그렇게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참으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삼켰던 억울함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지. 인정받지 못할 때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무시당할 때 분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버티면 되지. 그렇게 평생을 일했습니다. 참으며 일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습니다. 마치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듯이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창고가 넓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쌓다 보니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더 쌓을 곳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작은 말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약해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겁니다. 노년이 되면 참았던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몸도 건강했고, 할 일도 많았고, 미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다릅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할 일도 줄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버틸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여력이 없습니다. 몸의 병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니체 자신도 평생 병약했으니까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다 마음과 관련 있습니다. 참고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도 더 아픕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쌓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자극에도 터집니다. 남편이 무심코 한 말.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참아온 시간이 길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작은 균열이 생기면 댐이 무너집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러다 작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노년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입니다. 니체가 말한 약한 강함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 갈등을 피하는 것. 갈등이 생기면 피합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무섭습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둘째, 싫은 말을 못하는 것. 싫은데 싫다고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부담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움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넷째, 자기 욕구를 숨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나도 원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숨깁니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욕구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것이 약한 강함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고단합니다. 감정은 쌓이고 마음은 무겁고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참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진짜 강함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난다고 인정합니다. 슬프면 나는 슬프다고 인정합니다. 억울하면 나는 억울하다고 인정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둘째,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직합니다. 남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화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감정입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셋째, 남의 기대보다 나를 우선하는 선택. 남들이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도 중요합니다. 내 시간도 중요하고 내 마음도 중요합니다. 남의 기대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넷째, 자기 삶을 스스로 긍정하는 힘. 니체는 힘의 의지를 말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긍정하는 힘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내 삶이다. 나는 내 삶을 긍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남이 인정해줘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면 가치 있습니다. 남이 칭찬해줘서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긍정하면 잘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필요한 강함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평생 동의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원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겁니다. 화나면 바로 화내고 슬프면 바로 울고. 하지만 삼키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큰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새로운 강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바로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기. 화가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화내면 안 돼라고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판단하지 마세요. 화내는 내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만 하세요. 화가 나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를 인정하니까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둘째, 부탁을 거절해보기. 누군가 부탁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거절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려워요 라고 하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해보기. 누군가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죠 라고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말해보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나는 나에게 정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때가 되면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참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시선으로 강함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강함인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아온 삶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참고 버티며 살아온 그 시간도 최선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참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버티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 시간 역시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강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의 강함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강함을 선택해도 됩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감정을 인정해도 됩니다.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해지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텼다. 이제는 당신 자신이 되어라.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우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년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씁니다. 이제는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세요. 당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평생 참아왔던 당신을 오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달라져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강해질 시간입니다. 강함은 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